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영조의 탕평정치와 정조의 탕평정치라고 해가지고 학습지 분량으로는 딱 두 줄입니다. 딱 두 줄인데 뭐 이것저것 이야기 섞어가지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생각나는 대로 쭉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거라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 탕평정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것도 풀이부터 가볼게요. 이 탕평정치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뭐 크게 중요한 TMI만 계속 하는 거니까요. 자, 무편, 무당, 왕도, 탕탕, 무당, 무편, 왕도, 평평.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이거 뭐 중국 옛날 책에 보면은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무편, 무당. 누구 편도 들지 않고 누구 당에도 들지 않으면은 왕도가 탕탕하고, 무당, 무편. 누구 당에도 들지 않고 누구 편도 들지 않으면 왕도가 평평하다. 요 글자를 따서 탕평책이라고 합니다. 탕평정치, 탕평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왕이 특정 당에 치우친다거나 누구 편을 들어준다거나 이런 거 없이 다 골고루 정치하겠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수업의 흐름이 이렇게 가거든요. 붕당정치, 이 붕당정치가 현종 때 예송을 거치면서 흔들리다가 결국에 숙종 때 황국도 어떤 식으로 보자면 탕평의 하나죠.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싹 몰아냈다가 싹 시켰다가 싹 몰아냈다가 싹 시켰다가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황국도 황국 나름대로 이제 어떤 문제가 굉장히 컸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의 다음 왕들은 과연 이런 붕당 정치가 변질돼 가는 과정, 나빠져 가는 과정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탕평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게 이번 시간에 하게 될 영조와 정조의 이야기가 되겠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영조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영조는 뭐 타이틀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1724년부터 1776년까지 왕을 했어요. 52년간 왕을 했습니다. 조선의 왕 가운데에 가장 오랫동안 왕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영조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죽었을 때 나이가 83세.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장수한 왕도 영조입니다. 알겠죠? 뭐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 1700년대 같으면은 이때 뭐 우리나라 말고 서양에서 뭐 하고 있을 때냐면 이때 슬슬 산업혁명, 막 기계를 발명하고 뭐 산업에 뭐 공장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아주 세계사에 굉장히 그 급변하는 시기에 놓여 있었던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뭐 보면 뭐 전환점이 되는 거고, 우리 조선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 영조 시기 1700년대 중반 요때 굉장히 전환점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영조는요, 숙종의 아들입니다. 숙종의 아들. 숙종의 아들인데, 숙종이 원래 그 누굽니까? 그 장희빈, 희빈장 씨 사이에서 넣은 세자가 이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조 같은 경우에는 숙빈 최 씨라고 요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원래 첫째 아들이 이 숙빈 최 씨와 숙종 사이에 아들이 하나 위에 더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왕자 때 이름은 연인군이라고 불렀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숙빈 최 씨는 뭐 아버지는 나중에 뭐 최효원이라고 나중에 뭐 영의정까지 추승이 되는데 출신이 그렇게 높은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출신이 높은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무수리
무술이라고 하죠. 무술이. 아니면은 뭐 궁궐에서 불렸던 이름이 막 동이다. 해가지고 옛날에 나 어렸을 적에는 이제 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런 거 모르죠. 네. 어쨌건 거기에 보면 이제 무술이 물동이를 맨날 짊어지고 다닌다고. 그 궁녀들 중에서도 뭐 궁궐에 뭐 일을 하는 많은 궁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뭐 그런 거였는데 어떻게 숙종의 눈에 들어가지고 뭐 쾌속 승진이랄까 인생 역전이랄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빈자만 해도 왕비 밑에 바로 빈자거든요. 이게 당시 품간 책에 몇 품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1품짜리예요. 1품, 정일품. 예, 뭐 하여튼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때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좀 나중에 컴플렉스로 좀 작용을 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할 거고요. 참고적으로 조금 더 얘기하자면 뭐 사실 원래 왕비가 인현왕후라고 있었잖아요. 사실 이거 한반도 있고 안한반도 있는데 인현왕후라고 있었는데 희민장 씨가 나중에 이제 희민장 씨가 그랬다기보다 숙종이 인현왕후를 그냥 쫓아내죠. 쫓아냈다가 이제 희빈장 씨가 잠깐 이제 중전, 그러니까 왕비가 되는데 왕비가 되었다가 나중에 얘가 다시 희빈장 씨로 이제 강등을 당하게 됩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내려가는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숙빈 최 씨입니다. 희빈장 씨가 뭐 저주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가 다시 떨어지게 되고 쫓겨났던 인현왕후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뭐 그런 뭐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이 영조의 엄마가 되는 숙빈 최 씨입니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요 관계가 복잡하지요. 그래가지고 드라마의 소재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게 되고 희빈양 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희빈으로 다시 떨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사약을 맞게 되지요. 네, 사약을 맞게 되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세자만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데, 이 세자를 가지고 이게 사약 먹고 죽었잖아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옛날에 뭐랑 좀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그 연산군의 예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하들 가운데서 이 세자가 그대로 왕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을 가진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연산군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연산군 친모 폐비 윤씨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궁궐에 피바람이 한번 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자를 조금 경계를 하고 궁궐의 움직임 자체가 이 연인군을 좀 어떻게 띄워보겠다라는 요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궁궐에서 다수파를 차지했던 노론이 그런 입장이었고요. 숙종도 조금 요쪽으로 쏠린 것 같아요. 숙종도 얘한테 좀 힘을 실어주고 세자를 쫓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세자를 쫓아낸다는 거는 아무리 왕이라도 되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노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세자를 몰아내려는 이제 획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세자를 갖다가 이제 대리청정을 시키는 겁니다. 대리청정이라는 건 왕을 대신해서 정치한다. 뭐 그런 경우가 조선 역사에 좀 있습니다. 이게 대신해서 하는 경우에 이제 수렴청정이라는 게 있고, 수렴청정이라는 거는 수렴이라는 게 이게 발이에요. 발. 문 앞에 이렇게 치는 발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왕실의 가장 큰 어르신이 주로 이제 뭐 대비마마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겠죠. 왕이 어려가지고 대신 정치하는 경우. 이게 언제가 있었냐 하면은 옛날에 보면은 명종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성종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뭐 대리청정이라는 거는 이제 왕이 뭐 이유 뭐 못하겠다. 야, 내 아들 그냥 세자 보고 하라 그래라. 이런 경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세자를 보고 이제 대리청정을 시키게 합니다. 숙종도 거기에 동의를 한 거 보면 어느 정도 이쪽으로 쏠리지 않았나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자가 정치를 하면서 이제 뭔가 잘못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야? 보내버리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세자가 별다르게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대리정청을 하는데 별다르게 쉽게 말하면 뭐 책 잡힐 일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막 그런 게 없어요. 신하들이 뭘 얘기를 하거나 하면은 그 둘 중에 한 개야. 그렇게 하게. 아니면 뭐 보통 뭐 상소문 가운데 뭐 이런 거 많거든. 막 어떻게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막 뻔한 얘기,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 막 하거든. 그러면 유의하겠네. 뭐 이거. 이 두 개가 다야. 그래, 네가 말한 대로 해라. 유의하겠네. 이게 다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책을 잡으려고 해도 책을 잡을 게 있나.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 궁궐의 소수파였던 소론. 이 소론 애들이 이때 당시 궁당이 노론과 소론이거든요. 이 소론 애들도 세자를 좀 지지하는 모양새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유의하겠네 유의하겠네 이러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노론 애들이 막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좀 유의하겠네 좀 하지 말고 좀 자기의 의견을 내라고요. 맨날 유의하겠네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세자가 얘기하죠. 뭐라고? 유의하겠네. 뭐 그런 식입니다.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인가 뭐 썽을 냈대요. 한 번인가 썽을 냈는데 이거는 좀 썩낼만 했어. 애들이 1시간인가 늦게 왔어. 왕 기다리게 하고. 그것도 일부러 그랬어, 얘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때 분노하면서 막 다 나가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한 번 그랬대요. 한 번 그랬대. 그때는 막 숙종까지 막 나서가지고 야, 니 그렇게 해가 되겠나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소론에서 막 쉴드가 막 들어갔죠. 아니 왕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왕이 아니고 이 대리청정하는 세자가 이런 것도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되고 숙종이 잉 하면서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숙종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세자가 왕이 되는데 그분이 바로 경종입니다. 경종이 몇 대 왕이지? 태종 사세 문산세 예성년중 인명선 광인 효현 숙경 15, 16, 17, 18, 19, 20 20대 왕인가? 뭐 그럴 겁니다. 20대 왕 경종이 왕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종 같은 경우에는 뭐 천성적으로 좀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았어. 뭐 몸이 안 좋다는 게 막 진짜 빼짝 곤 게 아니고 좀 비만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맨날 보면 막 땀도 많이 흘리고 막 그런 거였대요. 예, 그리고 몸도 좀 안 좋고, 예, 좀 조용조용하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랬는데 그때 이제 노론 애들이 얘들이 좀 선을 많이 넘어요. 이때 보면 그냥 막 쳐들어가듯이 해가지고 전하 그 동생 연인군이 똑똑하니까 그 세자 뭐 하여튼 자식이 그때 당시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후사를 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요를 갖다가 다음 그걸로 합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나중에 이때 경종 때 세제로 정해요. 세제 들어봤죠? 세자는 다음에 왕 될 아들이고 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왕이 될 이제 동생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되게 비정상적이거든요. 되게 비정상적이에요. 물론 뭐 그 전에 뭐 동생으로서 왕위에 올랐던 그 누굽니까? 그 태종 이방원의 얘가 있긴 했지만 그때도 형식적으로는 세제라고 안 하고 세자라고 했어요. 네, 형식적으로는 세자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하면서 막 그때 그랬었는데 어쨌든 연인군이 세제로 되게 되고 이런 세자나 이런 다음에 왕 될 사람을 이렇게 정하게 되면 중국에 가서 컨펌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받습니다. 청나라에 가서. 그래서 청나라에 가가지고 이걸 얘기를 했는데 청나라에서도 의아한 거야. 야, 너 그 왕 나이 별로 안 많잖아. 야, 이 경종 해봤자 나이 이제 뭐 30 뭐 이래밖에 안 됐었거든요. 30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한번 찾아보면 한 30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후사를 봐도 한참 보겠다만 왜 동생을 갖다가 다음 왕으로 찝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랬더니만 이제 그때 그 신하로 갔던 애가
와, 아들도 선을 시게 넘어요. 그때 뭐라 얘기하느냐? 막 경종이 자식을 못 낳는 뭐 그런 게 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얼버무려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에서 그렇나? 미안하다 이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론 그 친구는 목 날라갑니다. 그 친구 나중에 그 소식 듣고 목 날라가요. 목 날라가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 얘기가 이제 돌고 돌면서 나중에 보면은 막 그런 게 있어요. 희빈장 씨가 사약을 먹을 적에 그때 당시에 세자궁에 가가지고 자기가 눈치를 채고 쫓겨날 때 눈치를 채고 세자궁에 가서 세자를 꼭 안고 있으면서 장희빈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 애들 막 군사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보고 막 세자 보고 야, 잘 봐두라고. 엄마 지금 잡혀가는데 누가 잡아가는지 잘 봐두라고 하면서 막 끝까지 막 해가 세자를 붙잡고 버티는데 이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막 되게 이런 얘기 뭐 인터넷 강의에서까지 할 얘기가 있겠나? 그냥 세자에 뭐 그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경종이 뭐 그렇더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돈 거지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랬는데 경종은 또 이거를 또 다 오케이 해요. 그래 되니까 얘들이 막 선을 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뭔 얘기까지 나오느냐? 그 몸도 안 좋으신데 그 동생한테 정치를 맡기십시오. 대리청정 시켜요. 이것까지 주장을 해요. 왕 대신에 왕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종이 이거를 오케이 해버려요. 그 오케이 해버리니까 궁궐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소론은 소론대로 막 난리가 나고 아니 전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거고 노론 안에서도 야 이거는 선을 아주 시게 넘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막 궁궐이 완전 막 뒤집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신하들이 명을 걷어달라 하니까 이제 경종이 그때 이제 칼을 뽑는 거죠. 물론 소론 애들이 자꾸 긁는 거야. 이렇게 불경한 주장을 한 얘들을 갖다 처벌하십시오 하면서 이때 노론에 거두 4명이 있습니다. 있거든요. 이름 당장 생각 안 나는 4명이 있어요. 그 4명을 갖다가 목을 다 칩니다. 그런 그 신임옥사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연인군도 그때 거의 죽을 뻔해요. 거의 죽을 뻔합니다. 네, 거의 죽을 뻔하는데 근데 뭐 경종도 연인군을 뭐 그렇게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좀 경계는 하지만 죽일 생각이 없는 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연인군이 한 번은 이제 경종한테 가가지고 여기 있는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날 다 죽이려고 한다고 막 처리해 달라고 확 하면서 그래 얘기하니까 경종이 야 그런 거 어떻게 다 처리하노? 야 그냥 넘어가자 막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연인군이 좀 말을 좀 세게 해요. 그럼 아이고 그렇게 궁궐에 궁궐에 그 막 내시들 막 이런 아들한테 폭 파묻혀서 하십시오 막 이래 하거든. 그러니까 경종도 막 열받아가지고 실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차마 들을 수 없는 뭐 말씀을 하셨다. 이게 뭐예요? 욕했다는 거거든. 쌍욕했다는 거거든. 막 그랬는데 그랬음에도 막 불구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뭐 대리청정 사건이 있었을 때도 연인군도 막 경종 앞에 무릎 꿇고 가가지고 저를 죽여달라 하면서 막 그랬는데 경종이 뭐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예로 우리 왕실을 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한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나중에 가면은 이것도 뭐 이야기가 있지만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종이 1720년에 왕이 돼가지고 근데 4년 만에 죽어요. 죽을 때도 조금 의아한 게 궁궐에서 소문이 돌아요. 좀 비실비실 죽기 전에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냥 늘 많이 아팠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이 연인군이 문안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게장과 감을 바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먹고 돌아가셨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있는데
뭐 실제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뭐 이런 거를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뭐 이런 얘기가 하는데 경종이 죽고 한참 뒤에 나중에 연인군이 이제 왕이 된 게 결국에는 영조인데 이 영조 때 보면은 이 소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란이 한 번씩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는데 영조가 걔들을 갖다가 이제 국문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또 나와요. 너 왜 그랬노? 너 왜 나한테 반역했어? 뭐 쉽게 말하면 이건데 그때 당시에 그 반역 일으킨 애들이 뭐라 얘기하느냐? 저는 그날 이후로부터 게장과 감을 먹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나중에 한참 돌았나 봐요. 계속. 그래가지고 영조가 나중에 그때는 왕한 지 한 20년 넘었을 텐데도 그때 나중에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야, 내 이거 게장과 감 형한테 안 바쳤는데 왜 자꾸 이런 소문이 도는 거고 하는데 뭐 진실은 알 수 없죠. 진실은 알 수가 없다. 하여튼 경종은 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왕이 됐는데 어쨌건 고생 끝에 왕이 됩니다. 몇 분이나 했죠? 지금 자꾸 헛소리 한다고 시간을 다 썼는데 20분 벌써 다 했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